시부야, 신주쿠, 오모테산도, 아오야마, 하라주쿠, 긴자 쇼핑도 하기에는 최적의 도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평균 이상이 되고 싶은 평균 이상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3년 만에 도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에도 도쿄 여행을 자주 갔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까지 15번 정도 도쿄를 다녀왔더라고요. 왜냐면 이 도쿄라는 도시가 쇼핑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브랜드 종류도 많아가지고 이 브랜드 시장 조사도 하고 쇼핑도 하기에는 최적의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지금까지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도쿄를 다녀왔는데, 도쿄가 3년 전이랑 크게 변화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많이 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쿄 여행 가이드를 한번 콘텐츠로 만들어 볼까 해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쇼핑족들을 위한 도쿄 여행 가이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 쇼핑을 좋아하시는 이 쇼핑족들을 위한 도쿄 여행 꿀팁과 함께 쇼핑 코스를 한번 설명드릴까 해요. 가장 중요한 정보죠. 이 도쿄 세일 기간, 도쿄는 이 세일 기간이 1년에 1월이랑 7월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요. 1월에는 FW 제품을, 이 7월에는 SS 제품들을 세일을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는 세일을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일본도 이 패션 브랜드들의 판매율이 저조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일폭이 커서 저도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세일을 노리실 분들은 1월과 7월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도쿄 쇼핑의 가장 큰 메리트죠. 이 텍스프리. 이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판매 가격을 매기는데 반해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결제할 때 부가세를 따로 지불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택 가격과 결제할 때 가격이 다른데요. 일본의 부가세율은 코로나 전에는 8%였는데 지금은 10%로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보다는 10%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같은 가격일 때 얘기니까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일본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 텍스프리를 공항에서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이 결제를 할 때 텍스프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이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택 가격에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게 큰 메리트예요. 그리고 그만큼 시간도 더 절약돼서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세이브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도쿄 쇼핑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도쿄에서는 쇼핑하러 다닐 때 무조건 여권을 갖고 다녀야 돼요. 이 텍스프리 받으려면 여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권 안 잃어버리게 꼭 조심히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 도쿄를 비롯한 일본에 입국하려면은 백신 3차를 접종하거나 이 출국 72시간 전에 PCR 검사를 받은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PCR 검사는 병원에서 유료로 하기 때문에 이 1차, 2차 때 백신 후유증이 없었던 분들이라면은 3차 접종을 맞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번 갈 때마다 PCR 검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도쿄 여행을 또 갈 수도 있으니까는 그냥 3차를 맞고 추후에도 그냥 PCR 안 하고 출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원체 코로나 이전에도 마스크를 썼던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이기 때문에 도대체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딱 도착하자마자 모르겠는 거예요.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물어보니까는 실외 마스크는 권고이고 이 실내 마스크는 의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실내도 대화가 거의 없고 뭔가 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벗어도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뭐 옷매장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놓쳐가지고 안 쓰고 들어갔는데도 크게 제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식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써야 돼요. 안 쓰면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일본도 4, 5월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하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쿄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많이 든다고들 하시는데요. 3년 만에 갔다 와서 그런지 사실 요즘은 서울도 많이 올랐잖아요, 요금이.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행에는 이 대중교통을 자주 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도쿄는 이 지하철 1회 이용하는데 150엔에서 200엔 정도, 하나로 뭐 1200원에서 1800원 정도 드는데, 이게 한두 번 타는 거는 괜찮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등은 꽤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도쿄 메트로 72시간짜리를 미리 구매를 해서 도쿄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지하철역이 꽤나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이동할 때 걷는 것도 좋지만은 이 지하철로 이동해서 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단 이 도쿄 메트로 패스 같은 경우는 도쿄 메트로만 이용이 가능해요. 이 도쿄는 지하철 회사가 총 4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JR 동일본, 그리고 도쿄 메트로, 그리고 이 민영 철도사, 그리고 도영 지하철 총 4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도쿄 메트로선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도쿄 메트로 패스인데요. 이 쇼핑족들을 위한 스팟은 도쿄 메트로로 대부분 갈 수 있어서 저는 도쿄 메트로 패스를 추천해요. 그리고 이 숙소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뭐 숙소 취향이 다 달라가지고 제가 어디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없지만은 장소 정도만 추천드리면은 이 도쿄는 주요 쇼핑 지역이 뭐 시부야, 신주쿠, 하라주쿠 이 세 군데가 가장 주요 쇼핑 스팟인데요. 이 시부야랑 하라주쿠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 쇼핑이 주 목적이신 분들은 시부야랑 하라주쿠 쪽에 숙소를 잡으면은 뭔가 쇼핑하기도 편하고, 쇼핑한 다음에 이 짐이 많잖아요. 짐도 이렇게 숙소 잠깐 들려가지고 쇼핑 도중에 짐도 놓고 다닐 수 있어서 이쪽 부분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꿀팁, 이 도쿄 맛집은 요즘 예전에도 웨이팅이 좀 있었지만 요즘은 웨이팅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맛집 같은 경우는 1시간 웨이팅은 진짜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배고플 때 가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살짝 배고플 때 가가지고 1시간 정도 웨이팅하고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진짜 유명한 식당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오픈런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도 웨이팅을 해야 할 정도라서 저 같은 경우는 30분 일찍 갔어요. 오픈 시간보다.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약할 수 있는 식당은 꼭 예약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저번에 예약을 안 해가지고 갔는데 웨이팅조차 안 된대요. 예약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미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할 수 있는 식당은 최대한 예약을 하고, 다른 식당은 오픈런을 하시던지 뭐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거를 마음 먹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어 모르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윤사마로 인해서 40대 이상 분들에게 한류 열풍이 불어서 거리에 한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BTS도 그렇고 기생충, 뭐 오징어 게임 등 이 한류의 소비자층이 확실히 일본에서도 20, 30대로 내려가서 그런지 지하철에서도 한글 표시가 다 돼 있고, 심지어 식당에 가도 메뉴판이 다 한글로 되어 있고, 점원분들도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일본어를 잘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파파고가 있으니까는 이 파파고로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통 관련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도쿄 쇼핑 코스. 도쿄 쇼핑 코스는 크게 시부야, 신주쿠, 오모테산도, 아오야마, 하라주쿠, 긴자 이 정도가 가장 큰 쇼핑 스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신주쿠는 백화점 위주의 쇼핑 스팟이고, 이 시부야와 긴자는 백화점과 편집샵, 그리고 브랜드 로드샵 위주의 쇼핑 코스예요. 그리고 하라주쿠 같은 경우는 편집샵, 그리고 브랜드 로드샵, 그리고 리셀샵이랑 빈티지샵 위주의 스팟이에요. 이 오모테산도와 아오야마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브랜드나 명품 브랜드들 위주의 로드샵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도쿄에 쇼핑하러 가면은 니들스나 뭐 포터, 그리고 빔즈, 챔피언, 뭐 메종 미아라, 야스히로, 와일드 띵스, 뭐 노스페이스, 퍼플라인 같이 일본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 브랜드들 스토어 위주로 코스를 짜는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신주쿠랑 시부야, 하라주쿠를 위주로 코스를 짜고, 뭐 도버 스트릿 마켓 때문에 긴자 정도를 잠깐 들리는 편이에요. 우선 신주쿠 같은 경우는 갈만한 곳이 뭐 이세탄 백화점과 뭐 루미네 백화점 정도인데요. 사실 포터나 빔즈, 프렉스토어 같은 편집샵과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는 백화점이긴 한데, 이거는 뭐 시부야나 신주쿠, 하라주쿠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거라서 크게 쇼핑하시러 가는 걸로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여기에는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신주쿠 같은 경우는 꼬치거리도 있고, 츠케멘 맛집인 타츠노야,
그리고 튀김 오마카세인 타츠키치, 야끼니쿠 맛집인 돈돈같이 맛집이 많은 곳이라서 쇼핑보다는 이 맛집 코스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맛집을 갈 때 슬쩍 백화점 들리는 것 정도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신주쿠예요. 근데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백화점 같은 경우는 텍스프리 인포메이션 가서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웨이팅이 거기도 길어가지고. 그래서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건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신주쿠는 재밌는 게 가부키초도 있고 뭔가 볼만한 게 되게 많아요. 일본스러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본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가부키초를 가면 그 요즘 사회적 문제라고 하죠. 이 지레녀들도 만날 수 있고, 뭐 다나카상, 되게 다나카상들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골든가이라고 뭐 드라마 심야식당의 배경이 됐던 곳도 있는데, 이곳은 사실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면은 되게 일본스러운 거리를 느낄 수 있어서 한번 쓱 가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신주쿠에서는. 그리고 시부야랑 하라주쿠, 이 두 군데가 정말 볼거리도 많고 살 것도 많고 그리고 먹거리도 많은 곳이에요. 일본의 가장 유명한 편집샵이죠, 빔즈. 이 빔즈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에 있지만 이 시부야랑 하라주쿠에 가장 제품이 많았어요. 종류도 많고 그리고 규모도 컸어요. 그래서 이 빔즈도 들리시려면 시부야랑 하라주쿠에 있는 거를 들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시부야에는 스튜디오스랑 프렉스토라고 꽤나 야미한 브랜드들이 모여져 있는 편집샵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볼만해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도 핫한 브랜드죠, 이 디젤도 시부야 매장이 가장 크고 제품 종류도 많았어요. 이 외에도 뭐 슈프림도 있고 스투시도 있고 WTS도 이 시부야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 참고로 이 슈프림이랑 스투시는 아침 일찍까지 제품을 살 수 있어요.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거기도 오픈런을 해야지 원하는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부야에서 충분히 하라주쿠로 넘어가면은 캐스트릿이 있는데요. 이 캐스트릿은 비즈빔을 시작으로 슈프림, WRL, 그리고 랄프 로렌, 챔피언, 노스페이스, 스노우피크, 뭐 유나이티드 에로 같은 여러 브랜드들 로드샵이랑 편집샵들이 질비해 있어서 쇼핑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뭐 한 걸음만 가도 괜찮은 브랜드 로드샵이 있어가지고 이동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캐스트릿 지나가는 것만 해도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이곳에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하라주쿠 같은 경우는 리셀샵이랑 빈티지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슈프림 한정판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이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빈티지샵 가가지고 빈티지들을 이 보물찾기처럼 찾는 것도 꽤나 재밌어요. 근데 여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하라주쿠에서 좀만 걸어가면 오모테산도인데요. 이 여러 명품 브랜드들의 로드샵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 이 건물들을 보면은 이 명품 브랜드마다의 느낌이 담긴 건물들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그래서 건물들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리 자체가 삐까뻔쩍해요. 그리고 좀만 더 거기서 걸어가면은 아오야마가 있는데요. 아오야마 같은 경우는 뭐 메종 키츠네나 아크네, 그리고 꼼데가르손 같은 여러 하이엔드 브랜드들 로드샵도 있고 명품 브랜드들의 로드샵도 만나볼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프라다 로드샵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는데요. 건물이 진짜 멋있어요. 한번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오야마에서 사실 제일 갈만한 곳은 뷰티앤유스예요. 이 유나이티드 에로에서 하는 편집샵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볼만한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어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보기에도 좋아요. 여자 브랜드도 많이 입점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지하 1층에 피자 슬라이스라는 피자집이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 피자집이. 그래서 조금 쉬시면서 피자 한 조각이랑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진짜 꿀일 맛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이 외에도 정말 갈 곳도 많고 먹을 곳도 많은 게 도쿄인데요. 이걸 다 정리하고 말씀드리면은 1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줄이고, 제가 극제이답게 저는 여행 가기 전에 엑셀로 모든 걸 정리했었는데, 이 엑셀 파일도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콘텐츠는 제가 이 도쿄에서도 많이 샀거든요, 쇼핑을. 도쿄에서 구매한 것과 아직 SS가 시작도 안 되는데 저도 옷을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 샀는데,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SS 시작 전 하울을 한번 콘텐츠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평균 이상이 되고 싶은 평균 이상입니다 였습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